여러분, 우리가 매일 보는 아주 단순한 패턴들 있잖아요? 그 안에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는 미적분학의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? 지금부터 숫자의 세계가 어떻게 빈틈없이 꽉 채워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패턴에서 시작해서요. 이걸 수학적으로는 수열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걸 좀 살펴볼 거고요.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던 숫자들 사이에 웬 빈틈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 빈틈을 메우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미적분학이라는 엄청난 학문을 탄생시켰는지 그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바로 패턴을 발견입니다. 수학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? 사실 우리 눈앞에 있는 규칙들을 알아보는 것,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. 자, 화면에 보이는 숫자들 한번 보세요. 375, 375, 375.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? 뭐 당연히 375겠죠? 맞아요. 우리 뇌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규칙을 찾아내고 또 그 다음을 예측하거든요.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패턴 인식 능력이라는 겁니다. 정말 세상은 온갖 패턴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. 그쵸? 그럼 이걸 수학으로는 어떻게 딱 부러지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여기 정말 재밌는 예가 하나 있어요. 피아노 건반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검은 건반이 2개, 3개, 2개, 3개 이렇게 묶여서 반복되잖아요. 바로 2와 3에서 시작해서요. 앞에 있는 두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.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? 바로 그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이 튀어나옵니다. 와, 아름다운 음악 속에도 이렇게 수학적인 패턴이 숨어 있었던 거죠. 자, 방금 본 것처럼 음악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패턴을 찾을 수 있는데 수학자들이 이런 규칙적인 숫자들의 나열을 그냥 둘 리가 없죠. 여기에다가 공식적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. 그게 바로 수열입니다. 네, 수열.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. 그냥 어떤 규칙에 따라서 쭉 늘어놓은 숫자들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봤던 375, 375 이것도 수열이고요. 피아노 건반에서 찾았던 2, 3, 5, 8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수열인 거죠. 한마디로 패턴을 나타내는 수학의 언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이 수열,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. 3, 7, 5가 계속 나오는 건 아주 단순한 반복 패턴이고요. AB가 ABB가 되고 그 다음엔 ABBB가 되는 것처럼 점점 커지는 증가 패턴도 있습니다. 그리고 숫자들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숨어 있는 그런 관계 패턴도 있고요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. 뭐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쓰는 이 숫자 체계가요. 사실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 숫자들 사이에 빈틈이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생각이죠.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. 우리가 보통 쓰는 숫자들, 그러니까 뭐 1, 2, 3 같은 정수나 2분의 1, 3분의 4 같은 분수 있잖아요. 이걸 다 합쳐서 유리수라고 하는데 이 유리수만 가지고 수직선을 한번 채워본다고 상상해보세요. 과연 모든 점들을 빈틈 하나 없이 빽빽하게 다 메울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그림 좀 보세요. X1, X2, X3. 이 점들이 꼭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저기 알파라는 한 점을 향해서 막 다가가고 있죠? 바로 이런 식으로요.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한없이 정말 끝도 없이 가까워지는 숫자들의 행렬, 그런 수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데요. 정말 흥미롭습니다. 자, 여기 1, 1.4, 1.41, 1.414 이렇게 쭉 나아가는 수열이 있어요. 전부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유리수들이죠. 이 숫자들 어딜 향해 가고 있을까요? 네, 맞아요.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, 바로 루트 2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다가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수열 안에 있는 그 어떤 숫자도 영원히 가도 절대로 루트 2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왜냐? 루트 2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무리수니까요. 바로 이겁니다. 유리수들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지점, 즉 수직선 위에 뻥 뚫린 빈틈이 있다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 빈틈을 어떡하죠? 수학자들이 이걸 그냥 놔뒀을 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그 이름은 바로 실수의 완비성 공리입니다. 여기서 공리라는 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
사실은 그냥 이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리 그냥 그렇다고 약속하고 시작하자 하는 수학의 아주 기본적인 대원칙이에요.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? 아주 간단합니다. 실수들의 세계에는 빈틈이 없다. 끝!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어딘가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 목표 지점은 반드시 무조건 존재한다고 땅땅땅 하고 선언해버린 거죠. 아주 강력한 약속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유리수와 실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. 왼쪽을 보세요. 유리수의 세계는 마치 징검다리 같아요. 띄엄띄엄 놓여 있어서 건너다 보면 발을 헛디딜 수 있는 그런 빈틈이 있는 불안전한 길이죠. 그 빈틈이 바로 무리수고요. 하지만 오른쪽의 실수의 세계는 어때요? 틈 하나 없이 쫙 깔린 아스팔트 도로 같은 거예요. 이 길 위에서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그 끝에는 반드시 발 디딜 곳, 즉 또 다른 실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단계인데요. 아니, 그래서 그 빈틈이 없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? 싶으시죠? 이 추상적인 개념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, 이게 어떻게 미적분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이 논리의 흐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잘 따라와 보세요. 첫째, 실수의 완비성이 수직선에 빈틈이 없다는 단단한 기반을 깔아줍니다. 둘째,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극한이라는 개념, 그러니까 어떤 값에 한없이 다가간다는 걸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왜? 다가가는 그 목표점이 반드시 존재하니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극한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미적분학이라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은 겁니다. 핵심은 딱 이거예요. 수직선에 빈틈이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값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게 바로 극한의 아이디어입니다.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표 지점이 사라지거나 없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. 네, 화면에 보이는 이거 뭐 외계어 같고 좀 무섭게 생겼죠?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엡실론 델타 논법인데요. 수학자들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을 단 1%의 오해도 없이 아주 엄밀하게 표현하려고 만든 특별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걸 뭐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. 그냥 숫자 사이에 빈틈이 없다는 그 단순한 약속 하나가 세상을 분석하는 이렇게나 정교하고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됐구나. 딱 그 정도만 느끼시면 됩니다.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하잖아요.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고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미적분학입니다. 근데 이 모든 게 숫자 사이에 빈틈은 없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고 우아한 아이디어 하나에 전부 기대고 있다는 사실.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과연 이 단단한 기초 위에 또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세워져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.